선생님,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요즘은 두세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낮에도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외출하기가 겁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잦은 소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반세기 의료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소중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박 선생님.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67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인데 3개월 전부터 밤에 3에서 4번씩 화장실을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참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로감이 누적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찰실에서 박 선생님은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서 손자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어요. 전에는 등산도 즐겼는데 이제는 산에 가면 화장실 걱정부터 하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박 선생님처럼 잦은 소변을 단순히 노화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경험한 내용과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잦은 소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잦은 소변에 주목해야 하는가? 잦은 소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합니다. 수면은 7에서 9시간, 식사는 하루 3에서 5회가 적당하듯이 소변도 적절한 횟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4에서 8회 정도 소변을 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수분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변 횟수가 늘어났다면 이는 분명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과도한 것은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특히 야간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일어나는 야간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50년 임상 경험에서 야간뇨가 있는 노인들이 낙상 위험도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는 사고는 골절로 이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잦은 소변의 8가지 주요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녹색 채소와 과일만 드시기 시작하면서 소변 횟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찰 결과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문제였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TV에서 채식이 좋다고 해서 석 달째 고기는 안 먹고 채소와 과일만 먹고 있어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화장실은 더 자주 가게 되고 오히려 기운이 없어요. 이 할머니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진찰실에서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 3끼 모두 샐러드와 녹즙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지로 조절하는 체성신경계, 다른 하나는 심장 박동이나 소화,
배뇨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이 두 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녹색 채소나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특히 부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아 방광의 수축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는 이러한 반응을 더 강하게 일으킵니다. 이 할머니께는 식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언했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에서 양질의 단백질 식품, 유기농 소고기, 닭고기, 생선을 적절히 추가하도록 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채소만 좋다고 고기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는 극단보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필요로 합니다. 채소와 함께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탄수화물도 적정량 드세요. 식단 균형을 맞추면 소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한 빈뇨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할머니도 식단 조절과 함께 매일 2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도록 권했더니 한 달 후에는 소변 횟수가 정상화되었고 에너지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58세 정 선생님은 갑자기 허리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소변이 빈번해졌습니다. 또한 소변색이 붉게 변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요로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난주부터 옆구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소변도 자주 마렵고 보면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병입니까? 정 선생님은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직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활동량이 적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요로 결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패턴에 변화가 생깁니다. 요로 결석, 신장 기능 저하, 신장 질환 등이 빈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로 결석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빈뇨, 혈뇨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결석이 요로를 자극하거나 부분적으로 막으면 방광이 과민해져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 빈뇨와 함께 허리 통증, 소변색의 변화, 부종 등이 나타난다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50년 제 임상 경험으로는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이나 식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꼭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정 선생님의 경우 체외 충격 파쇄석 수리 SWL로 결석을 제거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등을 실천한 결과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새로운 결석 형성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가 잘 작동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해요. 또한 너무 짜게 먹으면 소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결석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매일 적절한 수분 섭취와 저염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팁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내외, 저염식, 과도한 단백질 섭취 피하기,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송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소변을 보지 못하고 배뇨 후에도 곧바로 다시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방광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화장실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가요. 가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볼 때 화끈거리고 아파요. 화장실 가자마자 또 가고 싶고 이러다 기저귀 차야 하나 걱정이에요. 송 할머니는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 이런 요인들이 방광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광은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을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되면 소변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해 빈뇨가 발생합니다. 방광 결석, 과민성 방광, 방광염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방광염은 특히 여성에게 흔한 질환으로 요도가 짧고 항문과 가까워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빈뇨, 배뇨통, 잔뇨감, 하복부 통증 등이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은 특히 노년기 여성분들이 방광 문제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도 필요할 수 있지만 크랜베리 주스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 할머니도 적절한 치료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송 할머니,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 후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야 세균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속옷은 면으로 된 것을 입고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송 할머니에게는 항생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물 1.5-2리터 마시기, 소변을 참지 않기,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기 등을 실천한 결과 2주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방광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소변을 보도록 하여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도 요실금 예방과 방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방광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으로는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등 방광을 자극하는 물질 섭취를 줄이고 금연하며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비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도 방광 압박을 줄여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62세 최 선생님은 몇 개월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고 목이 자주 마르며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낮에도 피곤한데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요. 게다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체중이 자꾸 줄어서 걱정입니다. 최 선생님은 건강검진을 받은 지 3년이 넘었고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당뇨 위험을 간과했습니다.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요인도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체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몸은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이를 단뇨라고 하며 당뇨병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에서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물도 함께 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량이 증가하고 탈수가 발생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피로감과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 따르면 빈뇨와 함께 갈증,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 손발 저림, 피로감, 상처 회복 지연 등이 나타난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치료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저탄 수화물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금주, 금연 등을 실천한 결과 3개월 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조절되고 빈뇨 증상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최 선생님,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경우 1년에 한 번은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5가지 핵심은 식이요법, 운동, 약물 복용, 혈당 모니터링, 교육입니다.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 선생님은 당뇨병 진단 후 1년이 지난 지금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뇨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30분 걷기와 식이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55세 이 부인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3리터 이상 마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2에서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낮에도 일시간마다 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 건강 유튜브를 보니 하루에 물을 많이 마셔야 독소가 배출된다고 해서 열심히 마셨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니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영화관도 못 가고 여행도 부담스럽고. 이 부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디톡스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과도한 수분 섭취를 실천했지만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흔한 빈뇨의 원인입니다. 특히 취침 전 많은 양의 물이나 알코올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 수분량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1.5-1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 부인에게는 수분 섭취 패턴을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하루 총 수분 섭취량도 2리터 내외로 조정했습니다. 몇 주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인, 모든 것은 적당해야 좋습니다. 물도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나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마셔도 전해질 불균형이나 수면 방해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갈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시되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야간뇨를 줄이기 위한 팁으로는 취침 2-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며 취침 전 과도한 염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리 부종이 있는 경우 오후에 다리를 조금 높이는 것도 야간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균형적으로 하루 종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때마다 한 잔, 그리고 활동 중에 조금씩 마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수분 섭취 패턴을 조정한 후 3개월 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낮 활동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세 한씨 며느리는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배뇨 시 통증과 자결감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요로 감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틀 전부터 소변 볼 때 화끈거리고 아파요. 화장실 가자마자 또 가고 싶고 소변에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한씨 며느리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화장실 가는 것을 자주 참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중 화장실 사용이 많아 위생 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세균이 요로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감염입니다. 빈뇨, 배뇨통, 잔뇨감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요로 감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요로 위생 관리가 소홀할 때 발생합니다. 한씨 며느리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바쁜 일정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내 세균이 증식할 기회가 많아져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씨, 요로 감염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막이 약해졌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은 요도가 짧고 항문과 가까워 세균이 쉽게 침입할 수 있어요. 소변을 참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화장실 사용 후에는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 50년 임상 경험에서 요로 감염 환자 중 약 30%는 3개월 내에 재발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감염, 항생제 내성, 요로의 구조적 이상 등이 재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씨 며느리에게는 항생제 치료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고 화장실을 참지 말며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요로 감염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으로 감염이 퍼져 심각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고 소변을 참지 않으며 성관계 전후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크랜베리 주스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감염된 상태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씨 며느리는 항생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3개월 후 비슷한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 방광요관 역류 소변이 방광에서 역류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인 요로 감염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감염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요로 감염이 자주 재발한다면 단순한 세균 감염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의 구조적 이상, 면역계 문제, 당뇨 등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번 이상 재발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사례는 단순한 증상 치료를 넘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만족하지 말고 재발의 패턴이 있다면 더 깊이 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78세 오 할아버지는 매일 녹차와 민트차를 여러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건강을 위해 녹차를 하루에 5에서 6잔씩 마시는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돼요. 밤에도 자꾸 깨고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시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커피 대신 녹차를 선택했지만 과도한 섭취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특히 취침 전에도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일부 식품이 이뇨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트차, 녹차, 파인애플, 녹색 채소 등은 모두 이뇨 작용이 있는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녹차에는 커피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차와 민트차에는 이뇨 효과가 있는 여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자주 마시면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 할아버지, 녹차가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전 4-5시간 이내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나 이뇨 작용이 있는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마실 때도 하루 2-3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일반 물로 대체하세요. 이뇨 작용이 있는 다른 식품으로는 수박, 샐러리, 오이, 아스파라거스, 커피,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건강에 유익할 수 있지만 특히 빈뇨나 야간뇨로 고생하는 사람은 섭취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할아버지에게는 이뇨 작용이 있는 차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일반 물이나 이뇨 작용이 약한 음료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녹차나 민트차를 마시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식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 이뇨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많은 홍차나 녹차가 이뇨 작용이 강하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중에서도 민트, 질경이, 우엉 등은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리차, 옥수수차, 연꽃차 등은 이뇨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오 할아버지는 차 섭취 패턴을 조정한 후 한 달 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2에서 3회에서 0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낮에도 소변 횟수가 감소하여 외출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식품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 소변 빈도에 변화가 있다면 식품 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식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여 적절히 조절하세요. 82세 김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이뇨제가 포함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 외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을 먹고 나서부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됐어요. 친구들과 노인정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버스 타고 마트 가는 것도 겁나요. 이러다 집에만 있게 될까? 걱정이에요. 김 할머니는 고혈압 치료를 위해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포함한 복합제를 저녁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약물, 특히 이뇨제는 소변 생성을 촉진합니다. 고혈압, 부종, 심부전 등이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는 체내 과잉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일부 근육 이완제, 진정제도 방광을 이완시켜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뇨 작용이 있는 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프로세미드, 스피로놀락톤 등, 고혈압 치료제, AC 억제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 항우울제, 일부 SSRI, 삼환계 항우울제 등,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S, 정신과 약물 리튬, 일부 항정신병 약물 등, 약물로 인한 빈뇨는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 약물을 찾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약물의 이뇨작용은 치료 목적이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김 할머니의 경우 주치의와 상담 후 약물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했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약물로 인한 빈뇨가 의심된다면 절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김 할머니 혈압약은 매우 중요한 약물이니 절대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면 밤에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약을 복용한 후 4에서 5시간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화장실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부작용 관리를 위한 팁으로는 약물 복용 시간 조정, 충분한 수분 섭취, 단, 취침 전에는 제한, 규칙적인 배뇨 습관, 골반적인 운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여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할머니는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한 후 외출이 훨씬 편해졌고 사회 활동도 예전처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약물 관리는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처음 소개해 드린 67세 박 선생님의 경우 종합검진 결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특히 50세 이상의 중년 남성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김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 나이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심각한 건가요? 박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 진단에 불안해하셨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의 하나로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빈뇨, 잔뇨감, 야간뇨, 배뇨지연, 소변줄기 약화 등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 50년 임상 경험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50%, 80세 이상 남성의 약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증상의 심각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대부분 증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박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은 암이 아닌 양성 질환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증상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필요시 수술적 치료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에게는 알파차 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복합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취침 전 수분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 골반적인 운동 등이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으로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 들이기, 필요시 2번 소변 보기, 오랜 시간 소변 참지 않기,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제한하기, 감기약 중 슈도에페드린 성분 피하기, 증상 악화 가능, 따뜻한 좌욕으로 골반 근육 이완시키기,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하기, 전립선 건강을 위한. 또한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박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3개월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3에서 4회에서 0에서 1회로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낮 활동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아 전립선암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별개의 질환이지만 위험 연령대가 겹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씨 여성은 갑작스러운 소변 충동을 자주 느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했고 소변 참기가 어려워 종종 요실금을 경험했습니다. 김 선생님,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버스 타면 계속 화장실 걱정이고 영화관은 아예 못 가요. 이러다 외출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 씨는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커피와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또한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요로 생식기의 변화도 과민성 방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고 소변을 참기 어려워 빈뇨와 요실금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여 적은 양의 소변에도 강한 배뇨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신경학적 문제, 방광염, 방광 내 결석, 골반적은 약화, 스트레스,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씨, 과민성 방광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 행동요법, 골반적은 운동, 방광 훈련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어요. 이 씨에게는 항콜린제 약물 치료와 함께 방광 훈련, 골반적은 운동을 권했습니다. 또한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인공 감미료 등 방광 자극 물질 섭취를 줄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방광 훈련은 점진적으로 배뇨 간격을 늘려 방광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시간마다 소변을 보다가 점차 1시간 30분, 2시간으로 간격을 늘려갑니다. 골반적은 운동, 케겔 운동은 요실금 예방과 방광 조절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과민성 방광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적정 수분 섭취 하루 1.5-1리터, 규칙적인 배뇨 습관,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금연, 체중 관리, 변비 예방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비는 대변이 방광을 압박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섬유질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이 씨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방광 훈련을 병행한 결과 3개월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소변 참기가 수월해졌고 외출 시 화장실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골반적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요실금 발생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 운동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잦은 소변, 단순히 참지 마세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잦은 소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박 선생님의 경우 검사 결과 초기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고, 이제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탓으로 생각하고 그냥 참았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검사받고 치료하니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놀아줄 기운도 생겼습니다. 일찍 찾아올 걸 그랬어요. 잦은 소변의 원인을 모두 정리하자면 신경계 불균형 마이너스, 특히 식이와 관련된 자율신경계 변화, 신장 문제 마이너스, 요로 결석, 신장 기능 저하 등, 방광 문제 마이너스, 방광염, 과민성 방광 등, 당뇨병 마이너스, 혈당 조절 문제로 인한 당뇨, 과도한 수분 섭취 마이너스, 특히 취침 전 수분 섭취, 요로 감염 마이너스, 세균 감염으로 인한 빈뇨와 배뇨통, 이뇨 작용이 있는 식품 섭취 마이너스, 차, 커피, 특정 과일 등, 약물 부작용 마이너스, 이뇨제, 일부 고혈압 약 등, 전립선 질환 마이너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과민성 방광 마이너스, 방광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 이런 원인들은 각각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인에 따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크게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소변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생활 습관 팁. 적정 수분 섭취 마이너스, 하루 1.5에서 2리터, 취침 전 2에서 3시간은 제한. 카페인, 알코올 제한 마이너스, 특히 오후 이후. 규칙적인 배뇨 습관 마이너스, 소변을 오래 참지 않기. 골반적인 운동 마이너스, 특히 여성과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 식이 관리 마이너스, 자극적인 음식, 이뇨 작용이 있는 식품 제한. 체중 관리 마이너스, 과체중은 방광의 압력을 가중시킴. 스트레스 관리 마이너스, 스트레스는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침. 정기적인 검진 마이너스, 기저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이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나이 들면 그런 것이라고 참지 마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의사로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점은, 건강 문제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잦은 소변 같은 배뇨 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잦은 소변 관리의 핵심은 원인 파악과 맞춤형 접근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마무리하고 제가 임상에서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느낀 몇 가지 조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잦은 소변 관리의 핵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잦은 소변 관리의 핵심은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근본 원인 해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접근법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물을 줄이기보다는 섭취 시간과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50년 임상 경험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고 느낀 방법들을 몇 가지 더 공유하겠습니다.
시간대별 수분 섭취 전략. 하루 중 언제 물을 마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 신장 기능 활성화. 오전 중 수분 섭취량의 40% 집중. 오후에 40% 섭취. 저녁 식사 후 취침 전까지 20%만 섭취.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소량만 마시기. 제 환자 중 78세 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야간뇨가 3에서 4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대만 조정한 것인데도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자연요법과 전통의학의 지혜. 현대의학과 함께 전통의학의 지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발찜질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취침 전 2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의 부종이 줄어 야간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부와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방광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차가워지면 방광도 수축되어 빈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 균형도 방광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는 방광과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72세 임 할머니는 비타민 D 결핍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D 보충 후 빈뇨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용체는 방광에도 존재하며 적절한 비타민 D 수준은 방광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영양소 흡수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영양 상태 검사와 필요시 적절한 보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올바른 용량과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의 중요성.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배뇨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 식사 시간, 활동 패턴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던 65세 최 선생님은 생활 리듬을 정상화한 후 빈뇨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방광 리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쉬우므로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빈뇨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방광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는 실제 소변량이 적어도 빈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있던 60세 박 여사는 인지행동 치료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한 후 빈뇨 증상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때로는 약물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심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쉽게 배울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부작용 없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빈뇨로 인해 외출을 꺼리게 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신체 건강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화장실 걱정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된 70세 김 선생님은 점차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사회 활동을 늘려가니 우울감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외출 시 화장실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 요실금, 패드 등의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 때문에 삶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잦은 소변 문제뿐 아니라 모든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관리의 핵심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은 전립선 검사, 여성은 골반 검사도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검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년 임상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랜 기간 증상이 있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3세에 처음 진료를 시작한 조 할머니는 20년 동안 빈뇨와 요실금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나아지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1년 뒤에는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어떤 나이에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이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습관과 적절한 의학적 관리를 통해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잦은 소변 같은 작은 증상도 이러한 완전한 안녕 상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반세기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 여정에 동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환자들이 증상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